자, 가상자산 청문회가 예정은 지금 7월 11일 날 가상자산 청문회가 열려요. 근데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전에 보도가 하나 나왔었죠. 김남국이 자기 돈으로 저기 투자했다. 잠정 결론. 저거는 사실상 무혐의예요. 그럼 비판받을 수 있는 게 상임위 활동하면서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했다 정도만 남는 거예요. 왜냐? 뇌물로 그 돈은 코인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데 언론에 어마어마한 선동이 있었지만 검찰마저도 자기 돈을 투자했다 결론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코미디했던 게 그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내부 정보 이용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인이 주식인 줄 아는 새끼들 있잖아. 코인은 그냥 코인이잖아요. 주식은 회사의 영업 실적이라는 게 있고 주력 분야가 있잖아요. 영업이 잘 되면 물건이 잘 팔리면 주식값이 오르는 구조가 있잖아요. 코인은 그런 게 아니잖아. 내부 정보가 어딨어. 결국 김남국은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를 김남국은 그래. 깔고 봤더니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나와. 아니 더 많이 나온 정도가 다 국민의힘 쪽이야.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이제 이 청문회 주요 증인 신청 명단이 다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 이찬기 언오픈드 대표, 김땡땡 언오픈드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김기현 아들, 다음에 그 장제원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이게 이제 그쪽이 기부가 됐잖아요. 김한수 위메이드 고문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이제 주요 신청 명단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안 받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죠. 당연히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사실 검찰 겁나게 비겁합니다. 이 결론요. 사실 이번에 내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순간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이제서야 저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이 가상자산 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일 뿐이지 자산은 아닌데,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김남국이라는 이슈 때문에 가상자산이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인정받는 어떤 재산이나 가치로서 판단을 받아버리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이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김남국의 가상자산에 문제가 있었다, 혹은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들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거나 혹은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이다. 네. 봐봐요. 위메이드가 동서대한테 장지원 일가의 학교예요. 1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기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장지원이 가만히 있어요?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필요한 법제도적인 거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동서대만 보고 줬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을 본 자들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인 거예요. 하여튼 동서가 문제구만. 김기현 아들 얼굴만 살짝 보고 가십시오. 근데 궁금하지 않았는데 네. 돌길래. 네. 근데 김기현 아들은 암호화폐 투자사 임원이야. 근데 김기현이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투자 차익에 대해 무려 22%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 너무 모렴치한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아빠 있잖아. 투자 차익에 대해서 무려 22%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아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들 자체가 이미 꽂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다음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지. 김 대표 아들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설립한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언오프드 근무 중. 김 대표 아들의 직책은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 운영 책임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웠으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2023년 6월 김기현 김남국 교육위 배정에 대해서 갈수록 태산. 이번 달입니다. 갈수록 태산, 당장 의원직 사퇴해야. 민주국회의장 청년에 뭘 가르치겠다는 건가?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김기현 아들이 속해 있는 저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뭐 일종의 약간 사기극 같은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늘 이런 식이잖아요. 광우병, 공포, 지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해놓고 시간 지나가면 괴담이다. 오염수, 일본 히로시마 오염수에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세우다가 괴담이다. 히로시마 오염수 맞죠? 하여튼 이 새끼들은 온 국토가 아주 그냥 근데 김남국한테 사실상 범죄 혐의가 사라지니까 검찰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게 이거죠. 김남국 코인 뇌물 공직자 윤리법 적용 검토. 자,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허은하 보좌관이 코인 거래소 대표로 갔다. 저 사람이 지금 민주당이 걸어놓은 그거예요. 그거. 증인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 상태. 아, 네, 이 보좌관. 허은하 보좌관.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상태의 코인 청문회 현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기현 아들을 못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저 코인 청문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없어지면서 유야무야 되는데 골 때리게도 김남국이 무슨 코인 거래 내역을 국회 윤리위에다가 제출을 안 했다고도 난리치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남국만 때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로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윤석열이 그 했던 이야기 중에 좀 웃겼던 것 중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발견하면 과감히 싸워달라. 근데 저게 있잖아요. 저게 마차님이 만든 건데 좀 거울 좀 보고 말해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빼고 누가 있어? 가장 심한 자들이지. 근데 저것도 김엔 장을 찍어 먹어야 되죠. 아니 저것도 다 처가 식구들하고만 연결돼 있으니까 시댁 입장에서는 참 화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을 할 때는 좀 거울을 보고 말해. 최소한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보고 말해야지. 고춧가루 끼워놓고 상대방한테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에다가 검은 반도체를 끼우고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 돈 플러스 권력.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뭐 한시직이거나 잠깐 물러날 자리는 내가 보기엔 권력도 아니야. 진짜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시스템을 안 지켰을 때요. 시스템 지키면 대통령 별 힘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자리와 오히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 또는 법원 이런 사람들이 돈과 결탁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기득권에. 권력과 돈을 장악하는 그 법적 카르텔. 얘네들 검사나 판사하다가 변호사로 나가면 전관 딱. 그렇죠. 그게 최고의 그게 카르텔 아니고 뭐냐고. 아유, 정관하고 나가면 이분들은 김엔 장만 찍어 먹고 드신다니까요. 자, 그 카르텔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박영수 영장 기각됐죠. 저거 카르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박영수를 도저히 안 집어넣을 수가 없어. 많은 보도가 나오니까.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형님? 잠깐 좀 괴로우시겠지만 싸게 끊어드릴게요. 그거예요. 말하자면 영장이 기각되면요. 보통 사람들이 판사 욕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아셨잖아. 구속돼야 될 사람이 영장이 기각되면 결국에는 판사가 풀어준 게 아니라 검사가 풀어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대표적인 거 권성동 강원랜드 그거 무혐의 났을 때 판사가 한 말이에요. 권성동이가 잘못한 건 입증할 책임은 검사 니들한테 있다.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도 검사가 너무 허술하게. 진짜 곽샹 도둑놈들이네요. 맞아요. 곽상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 이야기 뒤에 그걸 붙이십니까? 나 사람들 오해하시게. 이렇게 검사가 그 허술하게 수사 이렇게 올려놓고 판사가 판단하게끔 그렇게 되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속영장 청구했어라고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카르텔이고요. 하나 더요. 대장동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홍일 이번에 아까 나왔던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대장동 수사 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김홍일이 밑에 윤석열이 있었다고.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그러니까 저게 핵심이 뭐냐면은 대장동 수사 기록에 등장을 하는데
2011년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수사할 때 제 대검 중수부장이 김홍일이었고 그 윤석열이는 그 밑에 뭐 3과장인가 2과장인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김만배 이야기를 통해서 김홍일이 한테 청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관련한 대장동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거잖아요. 부산 저축은행 그 봉중으로 풍 떠버린 이 작물 파티라고. 그게 대장동 사건이라고. 그럼 김홍일도 사실은 대장동 사건과 아주 무관하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남욱 진술 김만배가 김홍일 검사장에게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었다. 그 느낌 묘해지잖아요. 저 상황이라면 김홍일을 왜 권익위원장 자리를 줬을까? 변호사님, 유능한 변호사님이 해석 좀 해줘봐요. 난 모르겠어 더 이상. 누구 또 있어? 이게 해석이 됩니까? 김홍일이가 그런 놈이잖아요. 이명박 BBK 덮어줬잖아요. 그럼 김홍일이가 대장동 등 부산 저축은행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윤석열이 조우영이를 불러다가 커피 한잔 먹고 가 할 때 그걸 최종 결제해 준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김홍일이야? 아니죠. 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참.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렇죠. 없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결국 나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의 검찰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박영수가 특검 딱 만들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잖아요. 그 아버지 영장 허술하게 신청해놓고 형님 싸게 끊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의외로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대장동 카르텔에 오르내리는 게 검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쪽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권 카르텔이 보이고 뭐 그러는 거죠. 저는 특정 직업을 헐뜯은 게 아니고 검사들이 다 잘못한 것만 아니다 하고 옹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장동 했지만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요. 지금도 1인 시위하는 분들이 계세요. 2011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거기서 한 1,000억 이상이 남았어. 수사가 안 되었고 회수가 안 된 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대장동의 종잣돈이 돼요. 그래서 대장동은 부산 저축은행 작물 파티라고 누구 검사들의 작물 파티라고 얘기한 게 곳곳에서 검사 출신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어가지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이름을 걸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나한테 200억 줘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내려가면서 실제로 돈을 끌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50억만 주는 걸로 퉁쳤다. 이게 지금 전체 큰 그림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박영수가 결국에는 조우영이를 변호했던 게 당시에 박영수고 그 박영수의 힘 때문에 조우영이는 윤석열한테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오고 보니까 얘 혐의 없어요라고 도장 찍어준 놈이 김홍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 아니냐고. 충격적이게도 김학의 첫 번째 스폰서 사건 덮은 것도 윤석열이에요. 그 후에 이제 윤중천 건설업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 덮은 게 윤석열이라고. 원래 얘는 이런 애예요. 검찰은 다 해먹어도 돼. 이게 극단적인 대한민국 사회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냐고. 아주 극단적 이권 카르텔이죠. 근데 그게 박영수라는 거에 굉장히 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을 검찰들이 나도 박영수처럼 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 그렇긴 하겠죠.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번 게 엄청난데 그 박영수가 50억만 받았을까? 사촌이 받았다는 이기성 씨가 받았다는 100억에다가 딸이 아파트 받고 뭐 대출로 생활비 대출로 뭐 10몇 억씩 받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곽상도가 50억으로 기소당했다는 거는 진짜 이건야말로 왜냐면 이 우리은행은 안 됐지만 곽상도가 물어온 하나 컨소시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됐는데 곽상도한테 50억만 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곽상도도 싸게 끊어줬고 박영수도 싸게 끊어준 성 안에서 끝낼 거다라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둘 다 있다는 거죠. 끊어주지도 않았죠, 사실. 끊어주는 신용밖에 안 했어요. 맞아. 자, 어쨌건 윤석열 씨 거울 보고 말하세요.
내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 정도입니다. 약탈적 이권 가르텔.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랬고 김건희 고속도로가 생기냐? 뭐 어처구니가 없어. 여기까지. 자, 테디 13남매 맘님. 13남매세요 진짜. 그럼 완전 애국자인데. 방송 출연 한번 시켜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